자,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30페이지. 3번에 뭐가 나오죠? 지목이 나오죠. 자, 지목하면 그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성별입니다. 사람의 성별은 몇 개예요? 2개. 그렇죠. 성별은 2개가 됩니다. 땅의 성별은 몇 개라고 그랬어요? 28개.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심키는 뭐냐? 그러면 반가로 1번의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 거기에다 행성편차나요. 용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이다? 용도 지목이래.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용도라는 자리 그 자리 잘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뭡니까? 용도. 용도라는 자리에 잡아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죠. 거기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성질 그러면 X가 됩니다. 성질 X. 자, 주된 현상에 따라 이름은 X가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성질에 따라 토성 지목도 아니요, 지행 지목도 아니요.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이다? 용도 지목이다. 항상 거기에 한 3-4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 지목은 몇 개라고 그랬어요? 28개. 그래서 반가로 2번에 28개. 그 정도 오늘 기초공사를 딱 하면 돼. 11월달, 12월달은. 그러면 우리 지목은 그러면 뭐에 해당된다? 성별에 해당된다. 그러면 사람의 성별은 몇 개? 2개. 땅의 성별은 28개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반가로 4번에 뭐가 나오죠? 면적이라는 게 나와요. 면적이라는 것은 거기에다 줄 쳐놓으라고 그러죠. 복습하는 거니까 수평면상의 넓이다. 그래서 수평면상의 넓이 이렇게 줄 딱 쳐놓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제 수평 지적 이렇게 하면 뭐다? 평면 지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기에다 밑에다 딱 써놔요.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지적이라는 거. 자, 그러면 등록 차원에 따라 물려서 2차원, 3차원, 4차원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몇 차원? 2차원 지적이다. 이 말은 우리 지적 파트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X라는 걸 좀 잡아놔요. 입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X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입체 측량을 채택하고 있다. 그때 X. 입체라는 단어는 틀려요. 그러면 지적을 측량으로 바꿔봐요.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측량을 채택하고 있다? 수평 측량. 무슨 측량? 평면 측량이에요. 그거는 몇 차원 지적? 2차원 지적이다. 그렇게 딱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5번하고 6번은 좀 바깥치기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봐봐요. 자, 일단 6번부터 먼저 하자고요. 자, 경계점을 먼저 잡아줘야 경계라는 개념이 먼저 나와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선이 굽었어요? 안 굽었어요? 굽었죠. 그래서 선의 굴곡점 밑줄 딱 가나요. 선의 굴곡점, 경계점, 가로 6번에서 선의 굴곡점 역시 진하게 해놨네요. 그럼 또 하나 경계점이 있어요. 여기 무슨 축이? X축. 여기 뭐예요? Y축. 여기 경계점이죠. 이걸 뭐라고 그랬죠? 좌표라고 그랬죠.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된다고 그랬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읽어봐요.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무슨 점? 경계점. 거기에다 줄 쳐놔요. 두 번째 줄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을 무슨 점이라고 한다? 경계점이다.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다시 올라가서 5번과 관련돼서 이제 봐봐요. 자, 제가 좋아하는 탤런트가 3명 있다고 그랬죠. 건보라, 배종욱이, 오미. 그러면 이거는 누구 거예요? 배종, 오미, 필지. 건보라, 필지. 이것도 뭐다? 필지. 이것도 필지라고 아까 그랬죠. 이게 무슨 점이에요? 경계점. 이게 뭐라고 그랬죠? 경계라고 그랬죠. 그러면 경계란 그러면 이제 믹싱을 시켜요. 무슨 별로? 필지별로. 무슨 점들을?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걸 뭐라고 그런다? 경계. 그러면 경계라는 포인트는 2군데를 잡아라고요. 필지별. 필지별 자리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필지별 줄 쳐놓고 요 필지별을 줄 쳐놓고 이렇게 장난을 친다고. 읽어봐요. 지행별. 지행별이 아니라 무슨 별이다? 필지별.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그래서 직선 자리에다 키워드를 딱. 그러니까 밑줄도 아무데나 그으면 안 돼요. 키워드를 잡아서 딱딱 자기가 단거나 시키라고 그랬어요. 단거나. 그래서 필지별 직선 거기에다 포인트를 딱 잡고 마무리를 딱 해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거기 무슨 이동이 나오죠? 토지 이동. 토지 이동. 그러면 토지 이동에서 이자 동그라미 쳐놔요. 자, 이자를 동그라미 쳐놓고 그 한자에다 이자를 동그라미 쳐놔요. 이자는 온 길이다, 다를 이다.
다르리. 그래서 다르리라고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다 밑줄을 딱 끊어놓고 대표적으로 자기가 6개를 써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기가 이걸 써봐요. 토지의 표시. 암기가 됐는지. 자, 토지의 표시를 줄쳐놓고 그 밑에다 6개를 딱 써놔봐요. 자, 6개가 뭐가 있다고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좌표를 뭐 하거나 자, 새로이 정하거나 따로 줄쳐놓고요. 변경 따로 줄쳐놓고 말소하는 것.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이라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럼 저희가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다 틀린 분이 한 자 55대 5였죠. 그럼 저희가 이제 한번 봐봐요. 토지 이동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뭐였죠? 합병. 합병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합병은. 자 그럼 자 봐봐요. 몇 필지인지 한번 봅시다. 몇 필지? 한 필지. 그 한 필지를 두 필지로 합히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졌죠. 그러면 합병은 무슨 이동사유다? 토지 이동사유다. 그럼 이번에는 또 한 번 봐봐요. 자 몇 필지? 한 필지. 이렇게 하면 뭐예요? 두 필지. 그럼 분할이라고 그랬죠. 분할은 무슨 이동사유다? 토지 이동사유. 뭐가 달라졌죠?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분할도 무슨 이동? 토지 이동. 그럼 작년에 이제 기출문제가 이거죠. 한번 읽어봐요. 무슨 변경? 소유자 변경. 그러면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소유자는 토지 표시사항이 아니므로. 그래서 작년 41번 문제가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토지 이동 사유를 외울 게 아니라 토지 이동 개념부터 잡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 이동은 봐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뭐 하는 거?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이게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다. 그래서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는 그 정도 한번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새로이 정한다 무슨 등록? 신규 등록. 그래서 오른쪽 가서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또 한번 정리를 딱 해놓으라고. 자, 신규 등록은 요 신자가 무슨 신자다? 이게 포인트예요. 무슨 신자다? 새로운 신. 그러면 새로운 신이라는 것은 여기에다 꼬리표를 하나 붙여봐요. 그러면 신규 등록은 뭐예요?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없어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등기 적탁사유에서 뭐 된다? 제라는 걸 하나 포인트 잡고. 그럼 신규 등록은 대장이 하나 최초로 창설된다. 그래서 이번 달코스에 창설적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두 개를 딱 잡아놓으라고. 신규 등록. 그럼 신규 등록은 주로 제일 많이 출제된 게 이거와 관련돼서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올해도 역시 작년 재작년에 출제됐죠. 다음 중 등기 적탁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오케이. 그렇게 딱 정리해두라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 둘 거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잡아두시라고요. 또 하나 여기 한번 보시죠. 자, 그 옆에다 개념을 하나 잡아요. 개념을. 자, 참고용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제 참고용으로 이제 잡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잡았던 간석지가 있고 간척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포락지라는 게 있어요. 포락지. 그러면 간석지는 뭘까요? 이게 이제 갯벌이라고 그랬어요. 갯벌. 간척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공유수면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바다라고 그랬죠. 공유수면을 메꾸는 걸 뭐라고 그래? 매립지.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지를 뭐라고 그런다? 간척지다. 다시 한번 거기에다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 자, 포락지는 뭡니까? 여기 하천부지화된 거. 하천부지화된 걸 뭐라고 그런다? 포락지. 그래서 이 포락지가 올해 학교론 42번 2번 문제가 바로 포락지가 나왔죠. 하천부지화된 것을 골라라. 무슨지? 포락지. 그래서 요 세 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간석지, 간척지, 포락지. 그럼 결론적으로 간척지는 읽어봐요. 무슨 성능? 뭐의 대상이 되죠? 신규 등록의 대상 토지가 되네. 그럼 신규 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 및 새로이 조성된 토지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간척지가 있다. 그럼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뭐라고 그런다? 신규 등록이라고. 그래서 그 정도 의미 잡아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써놨죠? 등록자만. 자, 그럼 아까 또 오늘 26번째 한번 해봅시다. 26번째. 자, 제적의 3요소. 제적의 3요소는 뭐가 있죠?
토지, 지적, 공부, 등록입니다. 등록이 되죠. 자, 지적 공부는 아까 몇 종류? 8종류라고 그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있어요? 임야 대장이 있고, 임야 대장이 있으면 무슨 도가 있죠? 임야도가 있죠. 무슨 대장이 있어요? 토지 대장. 무슨 도? 지적도.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토지가. 임야에서 토지로 이렇게 바뀌는 것, 전환이 되는 거죠. 전환. 그럼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야. 그러면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 임에서 도로 가는 거. 그러면 임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임, 도 이렇게 가는 게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다. 다음 중 틀린 설명을 골라라 이렇게 가지고 종종 나와요. 다음 중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등록 전환이란 토지 대장 지적대에서 임야 대장 임야도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어때? X.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임야에서 터. 이렇게 이제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밑에 뭐가 있죠? 자, 분할이라는 게 있네요. 분할. 자, 분할은 몇 필지인지 한번 봅시다. 몇 필지? 한 필지. 이렇게 나누는 걸 뭐라 그래요? 분할이죠. 그럼 분할이란 한 필지를 몇 필지 이상으로?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거. 그러면 기존 필지가 7이면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7-1. 그러면 이 7-1은 어디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7에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분할 밑에다가 자, 분할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분할은 무슨적 혈액이 있다? 형성적 혈액. 그래서. 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기초공사를 좀 해놓으세요. 자, 이제 봐봐요. 자, 분할은 무슨적 혈액이 있다? 형성적 혈액. 다시요. 분할은 무슨적 혈액? 형성적 혈액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잡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거기 옆에다가 그러면 써먹어야 돼. 써먹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참고 표시해서 이제 기초공사 좀 해놓읍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판결의 종류. 오늘 판결의 종류 좀 한번 해보자. 자, 민사재판은 제가 뭐라고 판결을 내리는지 봐봐요. 자, 첫 번째입니다. 뭐라고 판결을 내리는지 봐봐요. 자,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7천만 원을 이행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행하라. 그래서 써요. 이행 판결이 되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영업 청구 취지에 부당이득 반환 증권이 형성된다. 뭐라고 그랬어요? 형성된다. 그래서 형성 판결이 돼요. 자, 요거 아주 민법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우리 공시법령에서도 자주 출제되니까 그 기초공사부터 하자고요. 자, 제가 뭐라고 또 판결을 내는 거 봐봐요. 여청구 취지에 무효임을 확인한다. 뭐라고 그랬어요? 확인 판결. 그래서 확인한다 그랬어요. 확인한다. 확인 판결. 확인 판결이. 자, 그러면 민사재판은 세 가지 판결밖에 없어요. 이행하라, 이행 판결. 어떤 권리가 형성된다, 형성 판결.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면 요 세 가지 판결 결론밖에 못 내려요. 그러면 제가 봐봐요. 방망이를 제가 이제 내리면서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7천만 원을 이행하라 그러면서 방망이를 몇 번 두드릴까요? 땅.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확정이 되잖아. 확정. 그래서 여기다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확정 판결의 종류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 형님 누님들이 자꾸 헷갈려져요. 판결의 종류를 얘기해봐라. 그럼 맨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정 판결이라고 자꾸 그래요. 확정 판결. 확정 판결이 아니라 뭐예요? 확인 판결이야. 그러면 확인 판결은 뭐의 종류예요? 확정 판결의 종류에 속한다라는 거야. 헷갈리지 말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의미를 잡아야 돼요. 자, 그럼 봐봐요. 나중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행 판결은 이제 몇 조 판결로 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판결이 되거든. 그걸 따지기 위해서 지금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이다? 세 종류야. 그러면 이걸 써먹으라고 이제 이렇게 써먹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다 예를 하나 들어놔요. 예.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힌트를 줬어요, 아까.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공임을 분할해서 분할. 읽어봐요. 공임을 분할 판결 분할. 자, 공임을 분할 청구감 분할. 아까 분할은 무슨 적혈력이 있다? 또 까먹었다. 형상적 혈액이 있다. 그러면 공임을 분할해서는 이행에서 형성에서 확인해서 어디에서 갈까요? 형성에서. 그래서 써요. 형성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형성 재판을 형상 판결을 해달라는 거. 소라는 것은 재판이거든. 아까 그래서 분할은 무슨 적혈액이 있다고 그랬어요? 형성적 혈액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공임을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일까요? 형성 판결이 돼. 그래서 형성 판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권. 이거는 청구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라는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무슨 건이다? 형성권이라는 거. 형성권. 형성권이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민법에서 자주 출제되고요. 공시법에서도 자주 출제되고요. 아까 그래서 분할은 무슨 적혈력이 있다? 형성적 혈력. 그럼 공유물 분할에서는 무슨 서? 형성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무슨 건? 형성권이라. 그러면 형성권과 관련돼서 청구권이 드는 사람은 이렇게 써놔요. 자, 권리는 있지만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게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A는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는 있지만 점유권은 있지만. 그러면 형성권이란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존재하지 않은 것. 이걸 이제 풀어헤쳐 주면 되겠죠. 형성권이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방적 자,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걸 무슨 건이다?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는 일방, 권리는 있는데 한 방은 의무가 존재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 무슨 건이다? 형성권. 지금부터 하나씩 기초를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판결의 종류를 딱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확정 판결의 종류는 무슨 판결이 있다?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그러니까 요거하고 헷갈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확정 판결의 종류야. 그러면 판결의 종류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그러면 공유물 분할에서는 무슨 서? 형성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무슨 건이다? 형성권.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 무슨 건? 형성권이라는 거.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그 정도 이제 기초공사를 해놓고 가로 4번을 가봐요. 가로 4번에 뭐가 있죠? 합병이 있네요. 합병. 그렇죠. 가로 4번에 합병. 자, 합병을 한번 시켜봅시다. 기본적으로 몇 필지예요? 자, 두 필지.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그럼 합병이란 그러면 몇 필지를?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그럼 합병도 결론적으로 자 써놔요. 합병도 마찬가지. 형성적 혈액이 발생한다. 그래서 합병도 형성적 혈액이야. 이 필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합병은 또 합병에서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합병은 청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 이유는 뭘까요? 합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합병과 관련돼서 기초공사 이렇게 딱 해놓아가고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 그러면 과거에 17회 때 2.5점짜리 볼래요?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지적 청량해서 한 필지로 합하는 것을 말한다. 어때? X.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합병은 17회 때 그렇게 해서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슨 변경이 있죠? 지목 변경. 지목 변경 가로 몇 번이죠? 5번이죠. 그러면 지목 변경이란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지적 공부에. 그게 포인트입니다. 지적 공부에만 줄쳐놓으세요.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받고 등록하는 것을 무슨 변경이다? 지목 변경이다. 그러면 설명을 한번 들어볼래요? 지목 변경에서 최근에 출제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뭐예요? 한 필지. 사각형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한 필지라고 그래야 돼. 자, 한 필지죠. 여기 대가 뭐예요? 지목이죠. 그럼 지목이 뭐다? 공장형지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경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경계가 변동이 없다면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써요.
자, 청량 X라고 써놓으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24회 때 다음 중 지적 청량이 대상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읽어봐요. 무슨 변경? 지목 변경. 그러니까 지목 변경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힌트 한번 줘보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뭐 이게 이제 읽어봐요. 뭐요? 경계. 경계가 변동이 없으면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요. 읽어봐요. 지번 변경 청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면 천천히 이제. 자, 지번 변경도 마찬가지. 369가 370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래서 최근에 출제된 게 지목 변경은 24회 때 2.5점짜리입니다. 자, 그 정도 의미만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6번에 무슨 변경이 나오죠? 축척 변경이 나와. 자, 축척 변경은 두 군데 키워드를 잡아요. 두 군데. 자, 형광펜잖아요. 지적도. 그 자리 지적도. 자, 지적도. 그러면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줄잖아요.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거기가 중심키고요. 근데 이 지적도 자리를 다시 와봐요. 그러면 지적도 자리에다 임야도가 들어가면 X예요. 축척 변경은 임야도는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무슨 도? 지적도. 그러면 이 자리에 또 뭐가 나오면 또 틀릴까요?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도면에. 그러면 도면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이러면 틀립니다. 도면에는 무슨 도도 포함되기 때문에 임야도. 근데 축척 변경 임야도는 포함되지 않는 거야. 무슨 도에? 지적도에.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그걸 무슨 변경이다? 축척 변경이다. 자,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 그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 표시해서 좀 적어 놓을래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또 다시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무슨 축척이에요? 법정 축척. 법정 축척은 몇 가지? 7가지가 됩니다. 자, 다 까먹었네요. 지난주에 했는데. 자, 기본 축척을 2개를 써놔요. 자, 500분의 1하고 자, 600분의 1이라고 써놓으라고. 자, 그래서 이제 봐봐.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번 들어보니까 오늘 들으니까 그러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배운 거에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콩나물. 콩나물 이론을 기억해 두라고 그랬죠. 콩나물에 물 주면 물 빠져야 안 빠져요? 빠져. 키는 크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콩나물 이론을 잘 생각해 두라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면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요거 분자의 분모예요. 분모를 2배 해봐요. 1200분의 1. 자, 분모를 2배 해봐요. 2400분의 1. 자, 분모를 2배 해봐요. 1000분의 1이 되죠. 자, 여기는 이제 1000분의 1은 뭐다? 건너뛰라고 그랬죠. 그래서 3000분의 1과 몇 분의 1? 6000분의 1. 그래서 법정 축척은 몇 가지? 7가지. 자, 그래서 그냥 따로 요렇게 외우는 것보다도 그래도 약간의 규칙을 마련해 놓고 외우는 게 간단하게 외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벌써 다 외웠어요. 봐봐요. 자, 그러면 우리 다 외웠잖아요. 자, 600분의 1 분모를 2배 하면 1200분의 1. 분모에 2배 하면 2400분의 1. 자, 500분의 1을 분모예요. 분모를 2배 하면 1000분의 1. 건너뛰어서 3000분의 1. 분모를 2배 하면 6000분의 1. 그럼 결론적으로 법정 축척은 뭐예요? 7가지.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법정 축척은 몇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 7가지를 사용하고 있다. 딴 축척은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와가지고 계속 물어봐요. 왜 이렇게 물어봐요? 공법에는 2500분의 1도 사용하던데요. 근데 그거는 공법이지 우리 공시법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7가지를 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번 다시 이제 봐봐요. 금방 외워진다고 봐봐요. 자, 한번 불러봐요. 500분의 1, 600분의 1 얼마? 1200분의 1, 2400분의 1 5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그러니까 외우더라도 규칙을 말라요. 그 규칙. 여기 봐봐요. 자기가 약간의 규칙을 가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냐면 뭐라고 써놨죠? 지밀러 교수야. 지밀러 교수. 그러면 지밀러 교수는 뭡니까? 자, 지밀러 교수는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뭐의 강사예요. 교수님입니다. 하버드 교수예요. 근데 지밀러 교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7개 항목 안에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7개를 넘으면 암기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봐봐요. 그러면 지금 현실, 그러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걸 가만히 책을 읽어보니까 그러면 우리 일주일은 며칠이죠? 7일. 그거서 그런가 봐요. 이게 공간이 이게 7개. 머리 공간이 7개밖에 없다라는 거야. 7일이. 그러면 봐봐요. 이 김민덕 교수가 주장하는 게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바로 뭘까요?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거. 바로 핸드폰이야. 핸드폰이 지금 몇 개 항목으로 잘라놨어요? 3개. 017, 817, 1642. 3개 항목이죠. 제가 외우라고 그러니까 봐봐요. 자, 뭐 저 핸드폰 비슷한, 저는 아직까지 투지를 쓰니까. 자, 숫자 외워볼래? 숫자 외워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외우잖아. 017, 뭐 끓잖아요. 0178 17 1648 이렇게 안 외우잖아. 외우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읽어봐요. 017 817 1648.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3개 항목으로 잘라서 지금 현실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핸드폰에서 많이 자르는. 그러니까 재밀러 교수가 7개 항목 안에서 자르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외울 때는. 그러니까 7개 항목이 넘어가 버리면 뭐예요? 외울 수가 없다라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여기 하버드 교수로서 암기 대가 교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혹시 암기 할 일이 있으면 7개 항목 안에서 잘라서 암기를 해두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법정 축적은 몇 가지다? 7가지. 그럼 한번 불러볼래? 500, 6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500분의 1, 1000분의 1, 얼마요? 3000분의 1, 6000분의 1. 그로 법정 축적은 몇 가지? 7가지. 오케이.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가로 이번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서.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바다가 이게.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게 뭐예요? 해안이죠. 리아스식 해안이라는 거예요. 리아스식 해안.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막았어요. 이게 뭘까요? 간척지, 공유수면 매립지가 되죠. 자, 어느 날 근데 여기 봐봐요.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헤일이 와가지고 잠겨버렸어. 이렇게 이제 잠겨버렸어요. 육지가 뭐가 됐죠? 바다로 됐네. 이게 뭐예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가 돼. 그러면 강학상은 그 옆에다 하나 써놓을래? 이렇게 써놔요. 해자라고 써놔요. 해자가 무슨 해자다? 바다해. 그러면 뭐예요? 이걸 해면성 말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간단하게. 무슨 말소? 해면성 말소. 그러면 해라는 것은 육지가 바다로 된 걸 뭐라고 그래요? 해면성 말소예요. 그러면 영어는 그럼 그 위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봐요. 이렇게. 뭐라고 써놨죠? 포락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천부지화된 거. 그럼 결론적으로 포락지와 해면성 말소는 같다 다르다. 나는 그것 때문에 아까 포락지의 의미를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육지가 바다로 된 걸 뭐라고 그런다? 해면성 말소. 하천부지화된 걸 포락지. 그래서 책을 읽을 때 포락지와 해면성 말소는 다른 감각으로 풀어야 돼. 여기는 뭐예요? 바다. 한번 봐봐요. 왜 다른지 한번 봅시다. 이거는 무슨 부지화된 거죠? 하천 부지화된 거죠. 그러면 하천도 등록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돼요. 하천에 지목이 있잖아요. 그럼 지적 공부는 말소가 되지 않아. 등기부는 폐쇄되지만. 근데 여기 해자는 무슨 해자죠? 바다에. 그럼 바다는 등록 대상도 아니고 등기 대상도 아니야.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 공부도 말소되고 등기부도 폐쇄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나타나니까 지금 용어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해자가 무슨 해자다? 바다에. 포락지는 하천 부지화된 거. 그렇게 이제 딱 기초 공사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한번 보시죠 이제.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몇 필지인지 한번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이거는 두 필지. 그러면 달라진 게 뭐 있었어요? 이게 분할이죠. 뭐가 달라졌어요? 읽을 수 있는지 봐봐요. 또 까먹었다. 면적, 읽어봐요. 경계, 좌표.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경계, 좌표. 이걸 정하는 게 무슨 측량이냐? 읽어봐요. 이게 지적 측량이야. 그러면 지적 측량이란 그러면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측량. 무슨 측량? 지적 측량. 그럼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지적 측량이란 두 번째 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정량. 두 번째 줄이죠. 거기에다 밑줄을 딱 끊으라고. 그러면 다시요. 지적 정량이란 그러면 뭐라고요? 경계와 면적과 좌표를 정하는 정량. 무슨 정량이다? 지적 정량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좀 기억이 나는지 한번 봅시다. 또 틀리기만 해봐요. 하여튼 올해 떨어지면 안 돼요. 다 100% 합격해야 됩니다. 자, 생태가 들어가면 무슨 탕? 생태탕.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 낙지가 들어가면 양포탕이라고 그래서 낙지탕이 아니라.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면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면 지적 확정 정량이야. 그래서 거기에다 줄 쳐놔요. 지적 확정 정량은 바로 두 번째 방과후 2번에 도시개발 사업. 거기가 좀 방과후 2번이죠. 방과후 2번은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 거기가 키워드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 정리 잘 조심해야 돼. 지적 확정 정량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그러면 다시 연결해 볼게요. 분할이 들어갔다. 분할이 들어가서 무슨 정량? 분할 정량. 신규 등록이 들어가서 신규 등록 정량. 등록 전환이 들어가서 등록 전환 정량. 지적 공부 복구가 들어가서 복구 정량이 돼. 도시 개발 사업이 들어갔다. 지적 확정 정량. 그거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요거 정리할 때 그러니까 우리 지적 확정 정량 지역은 어디 지역이다? 도시 개발 사업 지역이라는 거. 그거 조심해 놓고요. 다시 생태가 들어가면 생태탕,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 낙지가 들어가면 연포탕. 지난주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낙지탕이라고 그랬거든. 확실히 두 번 들은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자 가로 2번에 가서 지적 재조사 청량 뭐가 찾아야 돼? 지적 재조사 줄 쳐놔요. 지적 재조사. 지적 재조사가 들어가면 무슨 청량이다? 지적 재조사 청량이라는 거. 그러면 지적 재조사 청량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그럼 만약에 지적 함정, 다음 중 지적 청량 대상 중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을 골라라. 그럼 무슨 청량? 지적 재조사 청량. 거기까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배운 게 거기까지야. 그래서 책으로 한번 싹 다시 한번 훑어본 겁니다. 그래. 자꾸 뭐다 책에도 정이 들어야 되거든. 정. 그러니까 자 책에도 손때가 좀 묻어져야 돼요. 한번 봐봐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 뭐예요? 무슨 책일까요? 이거는 민법책이야. 민법책. 민법책. 그러면 요거 1편은 뭐예요? 읽어봐요. 자, 민법 총칙이야. 민법 총칙. 요거는 뭐예요? 물권법. 요거는 계약법이야. 채권법 중에 계약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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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책이 제일 새카매야 될 게 뭘까요? 아니에요. 물권법 아니에요. 민사특별법. 자, 떨어진 사람의 공통점 책을 볼게요. 자, 그러면 뭐예요? 민법 정책이 새카마고 이게 떨어진 사람의 책이에요. 여기서. 자, 붙은 사람의 책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어디가 새카만지 볼래요? 자, 민사특별법이 새카매. 그리고 계약법이, 물권법이, 민법 정책.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자, 물권법하고 계약법을 하면 민법 정책은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공통분모가. 그러니까 민사특별법이 새카매야 돼. 민사특별법이. 이거는 합격한 사람이 책이라는 거예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민사특별법이 몇 점 나오죠? 6개가 나와. 그러면 6개에서 2.5를 곱하니까 얼마죠? 몇 점이에요? 15점이죠.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 15점부터 출발할지, 빵점부터 출발할지, 그걸 결정해야 돼.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사특별법 6문제를 무조건 다 맞히면 민법은 금방 70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민사특별법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본인이 조문을 잘 숙지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잘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차 책. 그러면 우리 공시법령이 제일 새카말 게 어디예요? 제일 새카만 지적 파트의 등기 파트예요. 지적 파트가 되지. 지적 파트. 지적 파트 12문제는 자기가 조금만 하면 만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등기법은 이제 뭐예요? 자기가 6문제에서 8문제 정도만 맞아주면 돼.
두 문제에서 세 문제는 너무 어렵거든. 그러니까 민법적인 어떤 요소를 좀 해주면, 그래서 우리 공시법령은, 특히 공시법령은 19개에서 최소 22개까지만 맞으면 만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수업만 들으면 18개 정도는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20개 넘기려면 약간 자기가 분발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 밥벌이만 해놓으면 돼, 밥벌이. 공시하고 세법은 밥벌이만 해주면 돼. 밥벌이가 몇 개인데? 24개. 24개죠. 그럼 저번 한 번에도 이야기했어요. 세법이 공시법령이 몇 개? 28개. 그럼 세법은 몇 개? 16개. 그러면 16개 안 해도 24개만 맞아도 60점이라는 거야. 세법 수업 듣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혁이 형한테 일러라. 친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수업을 듣지 마세요. 이런 말은 반어법을 사용하는 거거든. 반어법을. 근데 친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알아요. 혁이 형은 뭡니까? 세법 교수님은 자 둘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 저하고 우리 세법 교수님 수업만 들으면 몇 점만 맞게 60점은 커버가 되거든. 근데 62.5까지만 좀 맞아주고 그러면 어디에서 이제 고득점을 해야 돼? 중개사법. 그러면 공법은 몇 점? 50점 이상만 맞아주면 돼. 4, 50점 요 정도. 근데 40점 목표로 하면 40점 이하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목표를 몇 점을 해요? 공법은 45점에서 50점. 요걸 목표로 해놓으라. 요것도 사실 아예 안 하면 까락이 많이 나올 과목이 바로 공법이랍니다. 그러니까 공법은 아마 공법 교수님만 잘 말씀만 들으면 아마 60점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빠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수업이라는 거 까먹지 말라는 겁니다. 수업 일수하고 수업 일수하고 합격자는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또 비례하는 게 있어요. 비례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수업 일수하고 합격은 또 비례합니다. 또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뭐예요? 또 살찌는 거. 20kg 살쪘다. 그러면 20점이 올라가요. 30kg 살겠다. 그러니까 이게 먹고 공부하면 뭐다 살찌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계기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합격하고 나면 원위치로 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무슨 쌀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쌀이냐면 이게 뭐라고 그래요? 고시살이라고 그러거든. 고시살은 원위치로 온다고 그 쌀은. 근데 떨어지는 사람의 공통점을 보면 이거예요. 살이 자꾸 빠지는 사람이 있어. 얼굴이 허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살이 빠지고 얼굴이 허해지면 지금 뭘 받고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거야. 한 9월 말 정도에 여기 딱 써보면 저 사람이 합격한다 불합격한다 딱 보여요. 그러니까 살이 찐 사람들하고 이런 분들은 합격을 한다고. 근데 보면 얼굴이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옛날에 뭡니까 봐봐요. 우리 인천에서 수업을 하는데 어떤 분이 있냐면 수강생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완벽주의자야. 여자분인데 결벽주의자가 있어요. 그러면 완벽주의자야. 그러면 자기가 한 페이지를 이해를 못하면 밤을 새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살이 쭉쭉쭉 빠진 거. 완전 작대기야, 작대기예요. 그래서 남편이 몰래 책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공터로 가서 불살라 버렸대요. 우리 부인 잡겠다고. 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고 와서 인사하러 왔어요. 우리 남편이 책을 채워서 공부를 못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러는 분도 있고. 하여튼 온갖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온갖 에피소드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써먹기만 하면 돼요. 자, 이제 봐봐. 이제 오늘 이제 처음 하는 부분이 바로 33페이지. 봐봐요. 자, 33페이지.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지금까지 한 걸 써먹기만 하면 된다고. 자, 이제 봐봐요. 자, 이제 써먹어 봅시다. 이제 배운 거 이때까지.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의 3요소. 오늘 29번째네요. 읽어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이 되죠. 등록이 돼요. 읽어봐요. 토지의 등록. 그래서 거기 33페이지 제2장 뭐로 잡아놨죠? 토지의 등록을 잡아놓은 거야. 토지의 등록. 찾았죠? 자, 토지의 등록은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 한번 또 이렇게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토지 등록 단위 뭐또 필지. 그러면 저장 넘겨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필지. 그렇죠? 자, 필지부터 또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 거기 34페이지 이번에 필지,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필지. 그러면 필지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놓을래요? 가지를 5개를 한번 펼쳐봐요. 오늘 필지의 개념은 다 잡아야 되니까. 자, 다시 한번 또 복습이 되네.
자, 기본적으로 그럼 한 번 더 써요. 이렇게 자기가 한 번 쓰면서 외우라고. 자,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필지라고 그런다. 토지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그래. 그 옆에다 가지. 자, 가지를 5개를 딱 펼쳐서 첫 번째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필지. 그러면 필지는 그러면 요 필지는 사람이 갖다 대면 적자예요, 양자예요? 적자. 그래서 주예요, 종이에요? 주. 그래서 이걸 써요. 주된 토지다. 자, 두 번째 개념이 나오네. 무슨 토지? 주된 토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보죠.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그럼 지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주체는 누구죠? 국가. 국가가 인위적으로 나눠놨다는 거야. 국가가 인위적으로 나눠놨다. 써요. 그래서 인위적 개념이다 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인위적 개념이다. 국가가 인위적으로 나눠놨다. 인위적 개념. 자, 필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소유의 관점에서 보는 거야. 그래서 소유의 관점, 소유의 관점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 필지의 관점은 소유의 관점에서 법적 개념이 돼. 무슨 개념이 된다? 법적 개념이다. 그럼 필지에 관련된 개념은 다 했어요. 필지에 관련된 개념은 토지 등록 단위요, 주된 토지요, 인위적 개념이요, 소유의 관점이요, 법적 개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를 하나 쳐놔봐요. 소유. 그래서 법. 이렇게 니꼴 해놓고 이렇게 살펴놔서 지적이라고 써놔요. 그럼 우리나라는 소유 지적이면서 무슨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법 지적. 그래서 소유 지적, 법 지적은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 소유 지적, 법 지적.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라는 거예요. 차근차근. 그럼 저희가 이제 이걸 관련돼서 자, 지금 뭐에 필지와 관련돼서는 그럼 5개 개념을 다 잡았어요. 읽어봐요. 토지 등록 단위, 주된 토지, 인위적 개념,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문제 나갑니다. 그럼 봐봐요. 작년 재작년에 학교론 문제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핵지란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한다. 어때? X. 핵지는 핵지가 아니라 뭐예요? 필지야. 토지 등록 단위는. 자, 종된 토지, 주된 토지, 주된 토지. 이게 근데 만만치 않아요. 봐봐요. 필지라는 것은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하며 인위적 개념이 아닌 지행학상 개념이다. 어때? X. 지행학상 개념이 아니라 인위적 개념이라. 인위적 개념. 그러면 요 옆에다 공간 좀 배워놨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좀 더 필하고 갑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 뭐라고 그래? 필지라고 그래. 필지. 자, 필지에 되는 개념이 핵지라는 게 있어요. 핵지. 핵지라는 거. 예, 핵지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 가지고 있다고. 이거는 자, 이용과 활동의 관점이라는 거야. 이용과 활동의 관점. 이용과 활동의 관점이면서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경제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경제적 개념. 경제적 개념. 그래서 경제적 개념이다. 핵지라는 거. 자, 개념을 딱 잡아요. 그럼 필지는 소유의 관점이며 법적 개념이고 핵지라는 것은 이용과 활동의 관점이면서 무슨 개념이 된다? 경제적 개념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부연 설명을 좀 더 달아볼게요. 자, 그럼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뭐의 평면도인지 한번 봐봐요. 자, 이거는 부연 설명을 좀, 설명을 좀 더 했을 필요 없고, 저희가 감각을 좀 익혀봐요. 뭘까요? 이게 무슨 평면도일까요? 뭘 잘라놓은 건데? 이게 주유소라고 생각해봐요. 주유소. 자, 색깔 검사 좀 한번 해봅시다. 눈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거는 뭘로 썼어요? 하얀 거. 이제 색깔도 모르네 이제. 자,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예요? 노란 거네요. 이거는 파란 거. 이거는 빨간 거.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쓸 필요 없어요. 흰 게 뭐냐면 필지야. 필지. 경제활동은 두 활동이 있으니까 요 노란 거는 핵지야. 핵지. 핵지. 핵지라는 겁니다. 핵지. 그러면 요건 뭐예요? 요거는 주유소야. 주유소. 요거는 주유기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주유기. 그러면 요거는 주유소는 뭐다? 중물이야. 중물. 요 주유기는 뭐다? 종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종물.
자,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유류 저장된 그가 돼. 유류 저장된 그가 돼요. 유류 저장된 그가 돼요. 자, 그럼 그림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비행기. 비행기. 자,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림을 못 그려요. 그림을.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비행기로서 요 앞에 조정석이 있죠. 여기에 뭐다? 이렇게 유리로 돼 있죠. 이게 뭘까요? 요걸 캐노피라고 그래. 캐노피. 그래서 뭐라고? 캐노피. 캐노피라고 그래요. 무슨 피? 캐노피. 캐노피는 우리말로 한다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닷집이라고 그래. 닷집. 닷집이라고 그래요. 요거 왜 써졌어요? 써놓으라고 그러니까 말로 써놓으라고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써놨어요. 닭집. 닭이 아니라 뭐다? 닷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파란 게 뭐냐면 요렇게 파란 게 뭐라 이게 바로 뭐 읽어봐요. 이게 주유소 캐노피야. 주유소 캐노피라고 그래요. 주유소 캐노피. 주유소 닷집이라고 그래.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이제 요거는 뭐라고요? 필지. 요거는 뭐다? 주유소. 주유소 주유기. 요거는 주물이고 요게 뭐다? 종물이야.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유류 저장된 거. 요거는 뭐라고? 주유소 캐노피. 그럼 봐봐요. 자, 흰 거는 몇 필지죠? 한 필지죠. 노란 거는 몇 개죠? 두 개네. 그럼 법적으로 1필지만 경제활동은 두 활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핵지라고 그래. 두 핵지라고 그래.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 내려봐요. 법적으로 1필지만 경제적으로 여러 핵지를 구성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1핵지만 법적으로 여러 필지를 구성할 수 있는 무슨 개념이 나온다?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야. 필지와 핵지는 뭐예요?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관점의 강행. 한번 필지는 읽어봐요. 무슨 관점? 소유의 관점. 핵지는 이용과 활동의 관점. 이때 활동은 무슨 활동이다? 경제 활동이 돼. 그래서 이때는 경제적 개념이요. 이때는 뭐다? 법적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개념을 하나씩 잡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디 가서 써먹는 봅시다. 필지하고 핵지는 학개론하고 지적파트에서.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주물과 종물은 등기법하고 민법에서. 자, 여기 읽어봐요. 무슨 캐노피? 주유소 캐노피. 그럼 주유소 캐노피는 벽이 있어 없어? 없어. 이거는 등기법에서. 고로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 능력이 없다라고 배우게 되고 유류 저장된 거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독립된 건물이라면 유류 저장된 거는 등기 능력이 있다라고 배우는. 그러니까 요 그림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혹시 뭐 필지, 핵지, 주문, 종물과 관련돼서 요 관계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한번 들어놓으라고. 그럼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개념을 찾기 위해서 필지라는 것은 다시 읽어봐요. 토지 등록 단위, 주된 토지, 인위적 개념,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필지, 핵지는 무슨 개념? 이용과 활동의 관점, 경제적 개념이다.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쉽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지난주에 오늘 오신 처음 형님이 있으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누님도 있고 삼심이 뭐라고 그랬어? 초심, 열심, 뒷심.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초심의 마음으로 뒷심이야. 그래서 우리 프리미거 12 있죠. 일본하고 한국하고 야구 누가 이겼어요? 한국이 이겼죠. 한국이 있죠. 4대3으로 이겼죠. 어디서 역전을 했어요? 3대0으로 제가 있다가 9회부터 뭐예요? 역전을 했죠. 갑자기 이제 강의 끝나고 가는데 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누가 야구가 이겼나 보다. 그래서 이제 9회 초에 4대3으로 역전했죠. 야, 대단하대 그 일본 투수.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못 본 속구거든. 읽어봐요. 160km를 못 본 거거든. 160km를. 그게 이제 일본 야구 투수가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못 본 거니까. 못 본 거예요. 보지도 못한 공을 보니까 못 때리는 거예요. 공략을. 그래서 인생은 뭐예요? 인생은 9회초부터 시작하는 거야. 인생은 9회초. 그러면 우리가 뒷심을 발휘할 때가 언제다? 9월달이라는 거. 그걸 기억해 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저 지금 아이오가 골치 아프다고 그랬죠. 자살 악플 때문에 자살을 하게 생겨서 막 소송 문제도 생기고. 자, 뭐 아이오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뭐예요? 한번 들어가 봤네. 자, 요즘 뭐 얼굴이 비슷비슷해서 잘 모르겠더라. 개성도 없고.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부터예요. 자,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오미예요. 오미. 자, 소유자가 같아 해달라요.
다르죠. 그럼 몇 필지죠?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필지의 승인 요건은 읽어봐요. 건보라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그래서 동일해야 됩니다. 이번엔 또 한번 봐봐요. 자, 여기가 건보라예요. 여기 건보라 몇 필지? 세 필지. 그럼 세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필지의 성립 요건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35페이지 3번의 필지 확정의 원칙에서 읽어봐요. 한 필지의 성립 요건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 이렇게 가지를 좀 펼쳐놔요. 그러면 공통분모를 하나 끌어냈습니다. 이 옆에다 두 개를 딱 이렇게 가지를 딱 펼쳐놔요. 그러면 일단 공통분모는 읽어요. 자, 동일성이라고 써놓으라고. 하나는 연속성이라고 하나 써놓으라고요. 이때 연속성은 뭐의 연속성이다? 집안의 연속성이야. 자, 써놓고 다시 무슨 성?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가로 1번 가서 이제 위원달 곳에 제목만 한번 읽어봅니다. 지번 부여 지역의 동일 동그라미. 4번 가로 2번에 토지 용도 동일 동그라미. 3번에 소유자 동일 동그라미. 자, 4번에 축척 동일 동그라미.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가로 5번에 집안이 연속 동그라미. 그 다음에 6번에 등기 여부의 동일 원칙 동일 동그라미. 그러면 일단은 이번 달 코스에 이제 뭐예요? 자세히는 이제 다음 달에 몇 개 조심할 거 들어가는데, 그럼 필지의 성립 요건은 무슨 성이다? 동일성과 읽어봐요. 집안의 연속성이다. 그럼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자, 봐봐요. 자, 여기가 건보라고 여기가 건보라야. 그러면 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 몇 필지? 그러면 이거는 한 필지로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뭐가 동일해야 돼? 소유자가 동일해야죠.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몇 필지? 두 필지죠.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고 그래? 합병의 성립 요건은 읽어요.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그쪽으로 빨려 들어간다.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동일해야 되고 집안이 뭐 돼야 된다? 연속돼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 의미만 잡아두시면 돼요. 그럼 여기 봐봐요. 이제 마무리하고 칩시다. 필지는 적자. 사람이 갖다 대면 적자야. 적자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읽어봐요. 토지 등록 단위, 주된 토지, 인위적 개념, 소유의 관점이고 법적 개념. 여기에 뭐다? 필지. 여기에 대비되는 개념이 핵지야. 이용과 활동의 관점, 경제적 개념. 법적으로 1필지만 경제적으로 여러 핵지를 구성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1핵지만 법적으로 여러 필지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기까지 잡아놓고요. 개념은. 그럼 필지의 성립 요건은 크게 봐요.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이거는 결론적으로 뭐의 성립 요건이기도 하다. 합병의 성립 요건. 그러면 여기 봐요. 필지가 뭐예요? 적자. 양자에 해당되는 게 양익지. 그래서 4번 한번 읽고 좀 쉽니다. 무슨지? 양익지.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갑니다.